2025년 7월 5일 새벽 일본 난카이 대지진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지금 오후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과 합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언자를 멀리하라. 어? 여러분, 제가 이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한동안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다루더라고요. 이렇게 다루는 거는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멀리하라. 저는 이제 오늘도 보니까는 어딘가에는 규모 5의 여진이 있었고, 또 오늘 안 왔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오늘이 아닐 뿐 앞으로 올 거. 그게 근데 좀 놀라운 건 전문가들이 쓴 글에 그렇게 나와서 좀 많이 씁쓸한데, 여러분,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면 됩니다.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내진, 그리고 가능한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것. 지진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피파 정도입니다. 지진 자체에서 예측 가능한 것. 왜냐면 이제 지진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맥동의 형태로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피파는 조금이라도 일찍 예측 가능하고, 예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은 시간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 다음에 에스파는 이제 그걸 견딜 수 있는 좀 장기간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난카이 남해의 대지진이 7월 5일 새벽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만화 거기에서 처음에 나왔다는데, 그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모르겠네. 솔직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다른 정보를 강하게 주고, 그런 미신 같은 거 좀 믿지 말고, 관동 대진제, 이제 조선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막 조선인들을 일본에서 무슨 자경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죽이고 했던 그렇게 큰 지진이 일본에서는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쪽 축, 관동 동쪽, 이게 동일본 대지진이 엄청난 해고염을 낳고 막 이렇게 한 그가 6이잖아요. 이쪽 축이죠. 그리고 한쪽은 이쪽 축입니다. 지금 난카이라고 하는 거기도 대략 100년 안팎 그 시기를 두고 주기적으로 큰 지진, 리히터 규모 8, 9 이 정도 지진이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남쪽에서도 실제로
한 80년 전 그쯤에 있었죠. 있었어. 그리고 동쪽도 보면은 그러고 나서 또 한 90년 정도 지난 거죠. 관동 대진제가 20년 되고 동일본이 110년 뭐 이 정도 되니까 110년이 된다. 2010년 이 정도 되니까 2011년인가 2년인가. 왜냐하면 여기가 다 판과 판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일본은 이렇게 양쪽이 다 만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큰 지진이 주기적으로 나는 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7월 5일 새벽에 난다 이런 거는 완전한 개소리입니다. 만약에 피파를 먼저 저기를 했어. 그러면은 진짜 짧은 시간 앞쪽에 예측은 가능하죠. 에스파가 이제 몰려온다. 에스파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지 않나요? 하여튼 피파는 이제 좀 더 빨라, 속도가. 근데 일단 오늘 뉴스 제가 이렇게 쓱쓱 보니까는 여진이 있고 하니까는 계속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예언은 실현돼야 되는 거잖아. 늦게라도. 근데 거기에 지금 여진 나는 부분은 요 두 판 중에서 요 판이 요 판, 이 판이랑 관계가 없는 판이에요. 이러니 미칠 판이지. 예언자에 속지 마시고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터가 5 그리고 8이나 9 이게 한 4, 5밖에 별 차이 안 나잖아. 3, 4밖에 차이 안 나잖아. 가 아니고 우리 로그도 공부를 했잖아요. 로그 값으로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 파동이 10배 차이가 나야 1 차이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5하고 6하고 7하고 계속 막 10배씩 늘어나니까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근데 파동이 그렇게 늘어나면은 파동은 에너지의 형태잖아요. 에너지 차원에서는 32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하나 차이가. 그러면은 리히터 규모 5의 여진은 원래 난카이에 9가 온다고 했으니까 잠깐만 5, 6, 7, 8, 9 4개. 만약에 10로 하면은 10의 4승, 10의 4승은 만. 근데 만배 차이가 아니라 32의 4승, 4 거듭제곱 2의 5의 4 거듭제곱 2의 9 거듭제곱 그러면은 512배. 암산이라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원래 온다고 했던 거에 512분의 1 정도의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그 예언이 실현된 거다, 예언이 올 징조다, 헛소리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그래도 뭔가 깨림칙한데 언젠가 오는 건 그래도 확률적으로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주기적으로 거기에 예전 기록에도 왔던 기록들이 있고 그 주기도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건 확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왜냐면 일본에 이제
역사적으로 얽혀서 관동 대진제에서 불행도 있었지만은 일본의 지진이 오면은 우리한테도 영향이, 근데 일본만큼의 내구성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크게 이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그 시스템이 잘 된 편이잖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나미나 이런 거 오면은 뭐 굉장히 자연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굉장히 큰 그런 규모의, 또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쪽에 이 난카이 쪽, 남해 쪽은 굉장히 가깝죠 사실. 부산하고 아마 서울 부산 거리하고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겠다. 남해 쪽이니까요. 그리고 동해도 사실은, 동쪽도 그 축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걔네들 판이 모이는 곳이야. 일본이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가까운 쪽이면은 위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인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사실 우리나라 다 그쪽으로 이제 선진 문물 전파한 게 한반도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내진 설계 잘하고, 그리고 최소한 피파를 발견하고 바로 시스템이 가동해서 에스파가 오기 전에 시간 별로 안 돼요. 피파랑 에스파는 진앙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차피 걔네는 뭐 진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빠르게 대피를 하고 막 경보가 울리고 그게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근데 예측은 불가능해. 왜냐? 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려면, 제가 최근에 미분에 대한 철학적 고찰 이런 것도 했는데, 미분을 상당히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성이 있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이제 변화와 차원, 일정한 관계, 이걸 보려는 거다. 근데 왜 이 일본의 지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 확률적으로는 오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비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언제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저런 자동차의 속도나 가속도나 거리에 대한 것은 미분으로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만약에 자연 상태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의 전파 율이 됐건, 뭐 세포의 분열 속도 이런 게 됐건, 자연상수 배웠잖아. 그거 가지고 미분하면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나 지진은 여러분, 어떤 역치가 있다고 합시다. 생물 시간에 배우죠? 역치. 어떤 역치 이전까지 반응 안 하다가 역치가 돼야 딱 이 미리볼트가 탁 움직이면서 뉴런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점프인 거지. 미분 불가능하죠.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미분은 연속만 될 뿐 아니라 미분 가능한 꼴이어야 되는데, 역치 같은 거 미분 불가능하잖아. 첨점도 불가능하고. 제가 지금 이 자연과학이나 이런, 아니면 뭐 이런
수학적인 거나 이런 거 설명할 때 비유적으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참 고민인데, 왜냐하면은 이 비선형 함수에 대한 것도 다 카우스 이론이나 이런 데서 다 뭐 나름대로 미분방정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함수를 만들어요. 만들지만은 그 모습이 예측 가능한 선을 벗어나 버리면 비선형이 되거든. 근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역치가 우리가 쉬우니까 그래도 처럼 이제 응력이 언제, 심지어는 역치는 언제 탁 튈 거라는 거라도 예측이 가능하지만은 이 응력은 압력이라고 합시다. 압력, 판과 판 사이에 그 압력 있죠.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에너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맥동의 형태로 어떤 임계점을 넣으면은 P파가 쫙, 그 다음에 S파가 쫙 와서 막 다 흔들릴 거야. 근데 그거를 7월 5일 새벽에 그 응력이 맥동의 형태로 바뀔 거라는, 판과 판 사이에 그 압력이 그냥 가해지고 있잖아. 일본 요 남해 쪽으로 막 판과 판이 꽉꽉 쨍겨가지고 부닥쳐가지고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확률적으로 100년에 한 번 주기로 터져. 그럼 막 진짜 리터 규모가 8, 9야.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그렇게 밀려오고 막 원전이 막 그 피해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언제 나올지에 대한 어떤 수학적 모델도 예측을 못해. 쉽게 말하면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첨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첨점은 어차피 미분이 안 되잖아요. 언제 압력이 맥동으로 바뀔지 첨점이 미분이 안 돼. 어떤 변화 속에 있는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연속적인 변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한 100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한 지진에 대한 그 얘기는 아니지만 비유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진에서도 AI를 쓰고 뭐를 하고 해도 확률적인 계산을 하고, 그리고 마치 딱 떨어지는 방정식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풀어보면은 그렇게 해가 안 나오고, 그래프로 컴퓨터로 이제 막 이제 해보면은 뭐 이 무슨 경향성이 따로 있지 않은 그런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은 할 수가 있지. 그 활용은 말씀드렸듯이 대비예요. 대비. 내진이 잘 되고 경보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고 그에 따른 훈련이 되어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지진은 예측이 몇 월 며칠 몇 시 지금 틀렸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굉장히 막 신앙처럼 믿는 분들에게는 야, 5짜리 여진이 있긴 있었어. 틀린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전문가인데 오늘 안 왔을 뿐이지 언젠가 온다 이렇게 칼럼이 나왔어. 그 예언은
그 만화에서 나온 예언은 참이야. 좀 이러지들 맙시다. 거짓이야, 거짓. 알겠지? 예언가들은 그냥 멀리 하는 게 상책입니다. 상책. 왜냐? 말씀드렸듯이 확률적으로 100년에 한 번 정도씩 오면은 언젠가는 오는 게 맞긴 맞는데 오늘 안 왔을 뿐이지 예언이 실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리터기 뭐 5짜리가 그 판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그 판에서 나와야 그나마. 근데 만약에 그 판에서 나왔다고 칩시다. 나왔다고 쳤을 때 2의 9 거듭제곱 정도만큼의 더 센 게 나와야 그 예언대로 나오는 거야. 2의 9 거듭제곱이 512 이 정도예요. 512배면은 그러니까 4차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야. 512 차이가 나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일본에서는 너무나 평상적인 수준의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것도 난카이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예언 딱 내가 보니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촉이 와가지고 딱 요거야. 이런 거는 좀 제발 멀리 합시다. 그리고 지진은 그런 식의 예측은 안 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대비하는 거지, 그렇게 예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사기꾼입니다. 자, 그래서 예측이 아니라 예언, 무슨 예지몽인가 뭐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예언자들을 좀 멀리 해라. 나는 뭐 계시를 받아서 뭘 알고 있다. 근데 틀려도 상관이 없어. 이런 흔적이 있지 않느냐. 왜 앞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나오는, 참 21세기 2025년 7월 5일도 아직까지 이렇다는 게 참, 이게 인간인가 싶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또 다른 본질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예측 가능성, 그리고 미분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선형과 비선형의 차이, 그리고 로그 함수에 의한 그 거듭 제곱의 차이, 32배씩 올라가야 된다는 차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헛소리인 줄 아시겠죠? 예언을 멀리 합시다.